자, 지난번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에뮬레이터까지 이런 식으로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 감소 뭐 이렇게 누르면 실제로 증가하고 감소되는 이제 코드도 작성을 해봤죠. 기본적으로 유저 스테이트를 쓰는 거나 뭐는 이제 리액트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리액트 네이티브 자체가 리액트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를 다루는 거잖아요. 리액트 네이티브. 근데 리액트가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가 있다 했죠. 근데 얘는 웹의 전용, 웹 전용. 근데 리액트 같은 경우는 얘를 가지고 이제 웹 말고도 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웹앱이라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웹앱이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웹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웹에서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돌아가는 그런 거 이제 하이브리드 웹앱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뭐의 전용이냐면 얘는 무조건 앱에 전용되어 있습니다. 앱 전용이에요. 앱 전용. 물론 이제 얘를 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해서 뭐 웹도 작동하게끔 만들 수는 있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호환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제 앱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모바일 통해서.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얘는 아까도 말씀드린 앱 전용이잖아요. 그러면 앱 전용에 맞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뭐 div를 쓰던 뭐 섹션을 쓰던 그 다음에 뭐 내부를 쓰던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쓰죠. 그죠? 근데 얘는 웹에 맞는 HTML 태그이기 때문에 얘를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규칙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뷰라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따로 있습니다. 텍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다만 불편한 점은 여러분들이 리액트 쓰실 때 div 섹션 내부 별도로 임포트해서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뷰, 텍스트, 버튼 이런 디자인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줘야지만 뭐하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번거로운 점이긴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뷰라는 게 있죠. 뷰, 그죠? 이 뷰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걸 감싸는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전체를 감싸는 컴포넌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구조를 뷰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div로 거의 대부분의 레이아웃을 잡죠. 그죠? 전체를 감싸는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div로 보통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또는 뭐 섹션으로 감싸거나 그렇게 작업을 하죠.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뷰를 씁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텍스트예요. 텍스트. 얘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텍스트를 사용하실 때는 모든 걸 다 텍스트 컴포넌트로 감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작성을 했을 때도 텍스트 한 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 텍스트죠. 그런 거는 텍스트로 감싸셔야 되고 자 버튼 한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거 말고 만약에 뷰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넣어야 된다 하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텍스트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텍스트. 텍스트 컴포넌트를 적어가지고 해당 텍스트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거를 버튼을 일단 지워볼게요. 버튼 지우고 여기다가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써볼게요. 자, 저장하면 저장한 결과가 이렇게 반영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텍스트 컴포넌트로 이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걸 감싸지 않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잠깐 주석 걸고 스판이라는 걸 썼어요. 뭐 스판이라는 걸 쓸 수는 없지만 여기다 스판 태그를 쓰고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걸 써볼게요. 자, 이걸 저장하는 순간 에러 납니다. 자, 뭐라고 나와요? 자, 텍스트 string must be re-render within a text component. 즉, 텍스트 컴포넌트가 요 녀석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텍스트가 요 녀석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렌더링 되지 않는다.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는 웹브라우저처럼 우리가 스타일을 입히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반 CSS처럼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자, 리액트 네이티브는 반영을 못해요. 너 이거 할 수 없어. 나 이거 안 되니까 너 이거 실행하지 못해 라고 뭐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 스테이터스 바는 굳이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스테이터스 바를 여러분들이 반영하게 되면 여기 이제 오토 쓰기 여기 보이죠? 보통 이렇게 스테이터스 바를 많이 쓰긴 합니다. 만약에 이거 안 쓰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냥 쓰는 김에 쓸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타일을 입힐 때 리액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 해가지고 또는 뭐 스타일 해가지고 이런 걸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인라인 스타일.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뭐 클래스 네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래스 그러니까 리액트 테일인들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스타일스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해당 엘리먼트한테 디자인을 입히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컨스트 스타일 해가지고 스타일스가 있고 스타일스 컴포넌트 있죠. 자, 스타일 시트라는 요건 문법이에요. 자,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객체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자,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뭐냐면 디자인에 대한 이름이에요. 스타일 이름. 요거는 여러분들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뭐 컨테이너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CSS랑 문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보더라고 썼어요. 자, 보더 뭐 1픽셀 우리가 아는 뭐 보더 쓴 다음에 1픽셀 뭐 솔리드 뭐 레드, 자 이렇게 쓰는 순간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돼요. 에러 나지는 않지만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얘 같은 경우 만약에 보더를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제가 여기다가 보더 위스가 있어요. 보더 위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대충 해볼게요. 2로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더 컬러라는 게 있어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줘야지만, 자 지금 여기 보면 테두리에 빨간색 이렇게 보더가 걸려있는 거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더 위드, 보더 컬러, 그리고 보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솔리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더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에 맞게끔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여기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속성 값이 있죠. 이거 다 다운표로 감싸야 됩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그냥 써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 값이 문장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다운표로 감싸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분들이 이제 웹에 들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웹에 들어있는 그 웬만한 것들을 거의 다 가져와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가져왔냐? 그건 아닙니다. 반영을 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녀석한테 한번 텍스트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스타일스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쓸 거예요. 텍스트.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쉼표로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자, 텍스트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부모 엘리먼트, 자식 엘리먼트 뭐 이런 식으로 배운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엘리먼트한테 뭔가 어떤 속성을 반영하면 그게 자식 속성한테 스며든다라고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웹브라우저, 웹사이트 만들 땐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컬러라는 속성을 반영했어요. 컬러. 자, 컬러를 제가 레드라 써볼게요. 자, 컬러를 레드라 쓴다 해가지고 반영된다 안 된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HTML로 따지면 얘가 부모고 부모 HTML이고 얘가 자식 HTML을 했을 때 부모한테 몇몇 속성은, 그러니까 부모한테 적용된 몇몇 속성은 자식한테 스며든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컬러 레드 줬을 때 반영 안 되죠. 그죠?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텍스트 컴포넌트, 그러니까 스타일 입힐 때 텍스트는 텍스트 컴포넌트한테 그 컬러에 관련된, 그러니까 텍스트에 관련된 속성을 이렇게 반영을 하셔야 돼요. 자, 폰트 사이즈 20. 자, 이런 식으로 반영하게 되면 얘가 이제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픽셀 취급하거든요. 픽셀. 16이라 쓰게 되면 16픽셀 취급돼요. 그러니까 16이라면 16픽셀, 20이라면 20픽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플렉스 1이 뭐 픽셀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 50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마찬가지. 폰트 웨이트도 제가 볼드. 자, 그러니까 글씨가 굵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스타일 시트 자체가 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CSS만 잘 다룰 줄 알면 CSS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 CSS 다루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동적인 효과, 뭐 코드 작성하고 뭐 설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CSS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설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해봐야 돼요. 그 CSS 문법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는 모르겠으면 AI나 뭐 검색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죠. 어떤 디자인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디자인을 모르겠다.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CSS 디자인을 여러분들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써야 되냐?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써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지 않고도 뭐가 가능하다? 자, 제가 요거 썼던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잘라내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쓰실 때는 리액트랑 똑같습니다. 중괄호 객체 형태로 자, 요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 없이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자동 완성 기능이 제공이 안 돼요. 되네요. 보더 위드. 되네요.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코드가 길어지면 CSS 스타일이 길어지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도 가능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어떤 특정 요소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매번 추가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중괄호 연 다음에 점점점 이런 식으로 전개 구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다가 심표해서 따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요. 뭐 컬러, 레드, 블루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인라인 스타일을 반영했기 때문에 참고로 스타일 시트에다가 반영한 것보다 인라인 스타일로 디자인을 반영한 이 속성이 뭐다?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게 되면 컬러를 여기다 레드라 줬어도 컬러 블루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 구문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 또한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차이를 보여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면 잘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거는 잠깐 코드 좀 제가 올릴까요? 리액트 네이티브 스타일 구성법 됐습니다.